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끝장 문제풀이 전기 이론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학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회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전기 이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전기 이론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계산하는 곳, 계산 문제 쪽,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그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너지 문제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론에서는 세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나 분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좀 환산을 좀 해주셔야 되고, 어지간하면요, 이론은 곱하고 빼고 나누면, 곱하거나 나누고 이제 하게 되면은 어지간하면 답은 있어요. 그래서 정 안 될 때는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전기 이론 시작을 한번 이제 해보는데, 설비를 제가 이제 먼저 찍었으니까, 설비 영상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항수가 굉장히 많고 같은 유형의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다뤄보고 이런 문제도 다뤄보세요 라고 하는 취지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좀 묶어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풀이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를 일단 먼저 풀 거고요. 유사 문제는 이제 묶을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간략하게 제가 문제답 요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얘네들을 그냥 건너뛰는 같은 문제인데 숫자만 바뀌었다거나 보기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다라는 것만 좀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본 교재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놓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묶어 드리려면 이제 제가 번호를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교재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비프로젝트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볼 건데요. 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이 이제 다 달려 있으니까 바로바로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해설까지는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불러와서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 통해서 해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좀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 이론 문제는 약 600문제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600문제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형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빼면요 거의 한 200~300문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거만 딸딸 해주시면 분명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이해가 안 되면 문제답이라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 보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그리고 기능장 시험에도 전기 이론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웬만한 문제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 1장 직류회로 파트 같은 경우는 총 문제가 몇 문제가 수록이 되냐면 157문제가 수록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1장 직류회로 문제가 157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이만큼 많다라는 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 요거를 따로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영상은 아마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시작해보죠. 자, 문제 1번. 자, 1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한 5번까지 이제 같은 유형의 이제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이라고 이제 물어봤고요. 여기 보니까 양성자가 어떻고 중성자가 어떻고 전자가 어떻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원자들, 전자들에 대한 크기 값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를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렇게 보의 원자 모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하가 갖는 질량값, 전하값, 그다음에 전자가 갖는 전하값, 질량값 요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가장 무거운 거는 원자핵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의 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가장 무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고인데 요 부분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제 교재 풀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중성을 갖다 띈다. 평형 이제 우리가 전기적으로 얘기할 땐 평형이다,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바깥의 궤도, 궤도에 있는 애를 우리는 전자라고 한다. 바깥에 외곽에 있는 궤도에 있는 애를 우리는 전자라고 한다.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라고 이제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 그림을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전자의 질량 요거 뒤에 이제 문제 있지만 이거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 9.1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그냥 간단하게 가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요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고요. 자, 2번. 방금 얘기한 거죠. 한 개의 전자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냐? 9 곱하기 10의 31승.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자, 이거를 식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고 대다수가 그냥 답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1840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이거를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양자 질량의 질량은 전자 질량의 몇 배냐라고 했는데 자, 먼저 1.6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자 질량은 아까 나왔죠.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요 뒤에 자리까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값으로 딱 떨어져요. 딱 떨어져 갖고 672. 그 다음에 여기는 9.109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이거 다 외우고 있어? 그죠? 그래서 보통 요걸로 외우지는 않고요. 양자, 전자, 질량의 배수는 그냥 1840이다. 이것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고요. 자, 4번에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 많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 그 기기 쪽에서 정유기 파트 부분하고 이제 같이 나오는 반도체에 대한 얘기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 Si 규소, 실리콘이라고 하죠. 요 놈의 최외곽 전자가 4개거든요. 그러면 다른 실리콘과 만나게 돼서 얘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여기도 이렇게 결합, 여기도 결합, 여기도 결합. 그러면 마이너스 전자가 외곽에 8개를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안정적인 상태. 요거 뭐 기기 쪽에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는데 과잉됐다라고 하는, 전자가 과잉이 됐다라는 건 전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네가티브, N형 반도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반대로 양공, 3족 원소죠. 양공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3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포지티브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기기 쪽 정유기 파트에서 제가 좀 다뤄드릴 겁니다. 어쨌든 과잉된 상태, 많은 거, 전자가 많은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마이너스 대전 상태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해설에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대전 상태는 자유전자가 주어진 상태, 그 다음에 플러스는 자유전자를 제거한 양공 상태, 정공 상태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는 전자 많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정상 상태에서 원자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이제 있는데 다른 거는 읽어보시고요.
양성자 보통 플러스, 전자가 이제 보통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극성은 다르게 되겠죠.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6번. 자, 6번 문제부터 몇 번까지냐면 10번까지, 10번까지 용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6번, 7번, 8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대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이들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된다. 이와 같은 물체를 전기가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책받침을 가지고 내가 겨드랑이에다가 막 비벼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갖다가 대고 싹 올리면 머리카락 올라가죠. 요게 전기적으로 이제 띠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대전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말만 조금씩 바꾼 게 7번, 8번 되는 겁니다. 대전. 그래서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9번 갑니다. 대전이 된, 방금 전에 했던 6, 7, 8번 문제죠. 대전된 물질이 갖는 전기의 크기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기가 어느 한 곳에 이제 뭉쳐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전하라고 한다. 자, 조금 더 쉽게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마찬가지고요. 물체를 띠고 있는 전기를 우리는 전하. 11번 원자에게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요거는 자유전자라고 하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전압이 걸려야 전류가 흘러가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듯이 전기도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전자는 전압이 걸려야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데, 정기적인 힘이 작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기전력.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13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양전하를 많이 갖는 물체는 전이가 낮다. 뭐 1초 동안 뭐 쭉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거는 읽어보시고 1번에 보면 양전하, 전기를 띠고 있는 성질, 전하가 많이 있대요. 그러면 전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 전압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기의 위치적인 힘, 전이 요 놈은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4번부터 21번까지인데요. 전하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좀 계산 문제로 이제 출제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요거를 우리는 전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할 때. 그러면 요 놈이 전자죠.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요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전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기의 흐름, 요거를 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얘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전하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전하의 용어에 대해서도 나왔지만, 전하를 가지고 표현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저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기가, 즉 전자가 여러 개가 뭉쳐있는 상태. 여러 개로 뭉쳐있는 상태. 이거를 전하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 놈이 지금 몇 개냐면 요 놈이 한 개예요. 그래서 요거를 1A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A라고 적어 보고요. 요 놈은 지금 5개거든요. 5개. 그래서 요거를 5A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개의 집합체를 제가 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 놈이 요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하느냐?
자, 전자가 이동했죠. 한 놈이 이동하든 여러 놈이 이동하든 물론 얘네들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여러 개가 이동을 하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우리는 전류라고 부르는 거죠. 전류.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갖다가 딱 얹은 거죠. 어떻게 했느냐? 전하량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전하량. 자, 이건 뭐냐면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시간. 예를 들게요. 0에서 1초 동안 요 5개가 5A가 이동을 했고요. 1에서 2초 동안 5A가 이동했고 2에서 3초 동안 5A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3초 동안 이동한 전하의 총량은 얼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총량.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다 더하면 되죠. 0에서 1초 동안 5개, 1에서 2초 동안 5개, 2에서 3초 동안 5개 했으니까 총량 합치면 15개가 되는 거죠. 이걸 식으로 하면 Q는 IT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우리는 쿨롱이라고 하죠. 쿨롱. 그래서 이제 전류의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거, 이거를 우리는 전하량 같은 표현으로 전기량이라고 합니다. 전기량. 자, 그래서 요 Q는 IT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상당히 우리 이론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극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식을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는 그냥 식을 가지고만 얘기를 할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정규 영상, 정규 이제 이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이죠. 전류 I와 시간 T, 전기량 또는 전하량, Q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Q는 IT.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1번 되겠고요. 자, 요 문제가 몇 번까지냐면 21번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도체 T초 동안 Q의 전기량이 이동하면 흐르는 전류는 I는 어떻게 되냐? 자, Q는 IT에서 요거 I 물어본 거죠? 그러면 I 남겨놓고 넘기니까 Q 나누기 T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16번 1A는 몇 쿨롱이냐라고 했는데, 자, 단위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전류니까 암페어, T는 시간, 세크.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Q, 쿨롱이 된다. 이 얘기죠. 단위. 제가 항상 어떠한 문제를 갖다가 풀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도 외우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위, 기호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계산 문제 아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1A예요. 근데 우리 기준은 세크야. 그러면 1 곱하기 hour는 1시간이죠.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니까 3600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개 곱하면 3600,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7번 2A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2만 들어가면 되죠. 7200. 자, 18번 어떤 도체의 1A 전류를 1분간, 그럼 60초죠, 60초. 요거는 1시간이었기 때문에 3600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1A에다가 1분 60 들어가면은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9번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다면 전기량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지금 5A라고 했고요. 시간이에요. 초단위죠. 근데 10분이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60 따라서 3000쿨롱 되겠습니다. 20번 10A의 전류로 6시간 동안 할 때 용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6시간이니까 여기에 6 곱하기 60
10A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됩니다. 4번. 죄송합니다. 축전지 용량이네요. 축전지 용량. 자, 요거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축전지는 기준 단위가 암페어 아워예요. 암페어 아워. 그래서 요거 그냥 두 개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60. 60. 그래서 암페어 아워. 자, 21번. 어떤 도체에 5초간 4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류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시간은 5초, 그 다음에 4쿨롱이니까 전류 I는 Q는 IT에 의해서 Q 나누기 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2번 됩니다. 2번. 자, 그래서 우리 지금 21번까지 같은 유형의 문제들 좀 몇 가지 한번 봐봤고요. 요거 전압 Q는 IT다 라고 하는 계산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연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 22번, 23번인데요. 자, 1 일렉트릭 볼트, 전자 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몇 줄이냐라고 했는데 요건 좀 하나 좀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일렉트릭 볼트, 전자 볼트는 단위 한 개의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은 다음과 같다 해서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 자, 23번은 100볼트라고 했거든요. 그럼 방금 얘기했던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다가 곱하기 100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19승에다가 곱하기 100 들어가면 공 2개 빠지니까 17승.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4번서부터 몇 번까지냐면 29번까지 전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압에 대한 얘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압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듯이 전압은 높은 전압에서, 이걸 V1이라고 할게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쪽 전압, 이걸 V2라고 하겠습니다.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V1과 V2의 전압의 차,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위차라고 부릅니다. 전위차. 그러면 전압이 걸리면 이제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했는데, 전류를 크게 얘기하면 전하라고 했죠. 그리고 Q는 IT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전하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에너지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전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을 쓸 때 가장 기본이 어떻게 되냐면, V는 줄, 에너지죠. 이거를 전하의 값으로 나눈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전압이니까 얘는 볼트가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식을 조금 좀 바꿔보면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죠. W 남겨놓고 요걸 넘기면 W는 QV, 단위는 줄,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식, 단위 물어보는 거,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1볼트와 같은 단위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1이라고 한다면 요거 찾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줄 퍼 쿨롱, 줄 퍼 쿨롱 요렇게 이제 되는 거고,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25번. 같은 문제가 이제 29번까지니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다음 Q 쿨롱과 W 줄과 전압 V, 전위차 V에 대한 관계식으로 옳은 거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한 거죠. V, W, Q. 정답 2번. 보통 외울 때는 W는 QV다 라고 이제 외우시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W는 QV.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26번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24쿨롱의 전기량, 쿨롱 나왔으니까 Q 될 거고요. 144줄 에너지죠. W고요. 기전력 V, 전압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W는 QV, 지금 V 물어봤으니까 두 개 나누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3번. 계산 문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꼭 연습을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위 같은 거 요런 거 나오면 위에다가 이렇게 기호 쓰는 거. 이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이론 수업할 때 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쉽게 설명드릴 수는 있어도 외우게 해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단위 같은 것들은, 기호 같은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27번. 같은 문제고 숫자만 바꾼 거고요. 14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560줄의 일을 했을 때 기전력은 얼마냐? 두 개 나누면 되겠죠?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28번. 3V의 기전력으로 30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할 때 몇 줄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자, W는 QV에서 전압 Q가 지금 300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압이 3. 따라서 900V 2번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1.5V 전위차 V죠, 저게. 그리고 3A의 전류가 흐를 때 2분 동안 흐를 때 한 일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E를 물어봤으니까 W를 물어본 거고요. 전압 Q는 단위가 쿨롱이에요. 전압은 볼트고요. 근데 지금 얘가 주어진 게 아니라 전류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뭘 이용하느냐? 우리 앞에서 했던 Q는 IT, 이거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I 곱하기 T 곱하기 V 이렇게 들어가고요. 전류가 지금 3A, 시간이 2분, 뭐로 바꿔야 된다? 초단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60, 전압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샥 계산하시면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29번까지 이제 문제 한번 봐봤고요. 자, 요번에는 30번부터 시작을 해서 몇 번까지냐면 49번까지 오음의 법칙과 그 중에서 저항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볼게요. 자, 먼저 오음의 법칙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론 수업을 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가 오음의 법칙, 두 번째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오음의 법칙 같은 경우는 제가 I는 R분의 V, 뭐 V는 IR, R은 I분의 V, 이걸 가지고 21개의 공식을 이제 뽑아내죠. 그래서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특히 저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 그래서 그 영상 반드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기능사 첫걸음 기초 수학 해갖고 되어 있는 4개짜리 이제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사산업기사 기초 강좌인데 이 기능사도 돼요. 30몇 강까지는 기능사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거 제 거 보고 싶으신 분들 그거 미리 보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음의 법칙 21가지 공식 뽑아내는 거 요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끝장문제 요 풀이는 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를 다뤄보고 얘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공식을 적용하느냐, 이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만 일단 기본 오음의 법칙 직류 파트니까 공식 3가지죠.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뭐다? 전압의 단위는 볼트,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저항의 단위는 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 개,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을 우리는 옴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보셔야지 이거. 자, 그 중에서 R은 로우의 단면적 A분의 L이라는 식을 씁니다. 자,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총 길이, 그 다음에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을 쓰죠. 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순수 저항, 고유 저항이라고 부르죠. 고유 저항의 단위는 옴미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찾기 문제로. 옴미터.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로우는 여기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로우분의 1이라고 그래서 K, 이거를 도전율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로우를 역수로 한 거. 그리고 단위는 모호 퍼 메타. 좀 전에 지울 때 이제 가루가 날려갔고요. 모호 퍼 메타. 그래서 요거 찾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고유 저항은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도전율은 도와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전도도, 전도율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단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식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그 중에서 이 로우라고 하는 놈을 조금 잠깐 얘기를 하고 할게요. 이 로우라고 하는 고유 저항 같은 경우에는 물질마다 다 틀리죠. 기준을 뭘로 잡냐면 진공. 얘가 기준인데 진공은 우주에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1로 잡고 다른 물질들이 전류가 얼마만큼 방해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고유저항입니다. 그래서 고유저항 쪽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지금 A를 뭐라고 했냐면 단면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면적. 전선을 딱 자르면 원이잖아요. 그게 정면에서 딱 봤을 때 그 면적이. 그래서 이제 단면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A라고 썼기 때문에 저는 A라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거를 S라고 많이 써요. S라고. 그래서 저처럼 어떤 저자들은 A라고 쓰고 어떤 저자들은 S라고 이제 쓰니까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시험 문제에서 S로 좀 많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그냥 S라고 풀이해서 넣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습관적으로 A로 혹시 쓰면 단면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라는 식을 쓰게 되죠. 그래서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30번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옴의 법칙을 물어보는 거고, 나머지 이제 문제들은 이 R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30번. 자,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전류라고 그랬어요. 저항에 뭐하고 가해진 전압에 무엇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1, 2, 3, 4 보니까 비례반비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전류 I는 옴의 법칙에 따라 R분의 V가 되는 거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 이거 올라가면 이거 떨어지죠. 그리고 전류는 전압과 비례. 이거 올라가면 얘 올라가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냥 공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쉽게 찾는데, 이렇게 말로 하면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번.
다음 중 큰 값일수록 좋은 거,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는 뭐냐라고 하는데, 접지 저항이나 도체 저항이나 접촉 저항 이런 것들은요, 저항값이 올라가면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절연 저항은 절연이 뭐예요?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내가 잡았을 때 감전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절연이죠. 그러면 이 저항값이 크게 되면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절연 저항은 클수록 좋아지겠죠. 그래서 큰 값일수록 좋을수록 큰 값일수록 좋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절연 저항 찾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2번. 도체의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길이하고 단면적하고 어쩌고저쩌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R은 로우의 단면적 A분의 L, 이게 풀이가 다 요거 이제 S라고 되어 있으니까 S라고 쓸게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단면적 요 놈은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옆에다가 다시 써드릴까요? 로우의 파이 R 제곱의 길이 L,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 저항 R은 길이와 요거죠? 비례하고, 단면적은 요거죠. 요거 S 요거. 요 놈과는 어때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33번. MKS 단위계에서 고유저항의 단위는 어떻게 했냐? 옴메타죠. 고유저항 로우. 옴메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정답 1번. 34번. 고유저항의 단위로 맞는 것은 옴메타니까 2번. 35번. 옴메타는 몇 옴 센티미터냐 라고 했어요. 이게 고유저항의 기본 단위죠. MKS 규정이 한 미터 킬로그램 세크이기 때문에 요건데 센치로 물어봤어. 자, 1m는 몇 센치예요? 100cm죠. 1m는 100cm.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10의 제곱이 100이죠, 100.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센티미터 들어가니까 요 2번 찍으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10의 마이너스 2승. 조심하세요. 얘가 기준이고 센치로 물어봤으니까 1m는 100cm잖아, 100cm. 그래서 10의 제곱이에요. 조심하시고요. 36번 1옴메타는 얼마냐라고 했는데, 자, 옴메타 기준이에요. 메터.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에요. 여기 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센티미터죠. 센티미터. 그럼 앞에서 100 10의 제곱이죠. 근데 둘 다 틀렸죠. 여긴 미리 제곱이에요.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앞에 10의 6승을 해야 또이 되는 거죠. 또이. 요게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러면 미터가 되려면 요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만큼을 넣어줘야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에 플러스는 10의 6승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10의 6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되고요. 이 미리 센티미터 이런 관계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정 안 되면 그냥 외워, 이거를. 왜냐면 바뀐 적이 없어요. 유형이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앞에 35번 하나, 센티미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밀리미터 하나. 그래서 두 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자, 다음 37번. 전도율 밑줄 긋고요. 전도율의 단위를 물어보는데, 고유저항을 역수로 한 거, 즉 여기다 적을게요. 로분의 1, 보통 K라고 많이 쓰는데 이걸 전도율이라고 하죠. 단위는 모호 퍼 메타. 자,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38번. 전기의 전도도가 전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는 게 전도도죠.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해설에도 이제 있지만 은, 구리, 금, 알루미늄에 대한 전도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걸 외우는 사람은 없고,
그냥 딱 봤을 때 얘가 더 전기가 잘 통할 것 같아 해서 찍는 게 일반적이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이 제일 잘 통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 금, 알루미늄 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됩니다. 은, 구리, 금, 알루미늄. 해서는 이제 수치값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9번. 자, 39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46번까지인데요. 46번까지인데 여기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숫자들은 풀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통 영상이다 보니까 멈춰갖고 이제 필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되게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어차피 풀이에 다 있어요. 풀이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떤 도체의 길이를 n배, 길이를 n배, 단면적을 n분의 1로 했을 때 원래 저항보다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은데, 자, 이게 이제 지금 첫 번째 유형입니다. R은 로우의 단면적 A분의 L. 모든 풀이가 S라고 되어 있으니까 S로 맞힐게요. S, 단면적. 자, 이거는 원식. 이건 원식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길이를 n배, 요거를 n배, 단면적을 n분의 1배, 단면적을 n분의 1배로 했대요. 그러면 요거만 보세요. 지금 요 하얀색 부분. 로우의 단면적분의 L이니까 원식하고 같죠? 원식하고.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요거 n분의 1분의 n. 이것만 남죠? 그러면 번분수 안에 거 바깥에 거. n은 1분의 L이니까 안에 거 바깥에 거 하면 n 제곱이 되죠. 따라서 정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40번입니다. 40번. 구리선의 길이를 2배, 길이를 2배고요. 반지름을 2분의 1로 했대요. 이때 저항이 몇 배가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식이고요. 이 식에서 길이를 2배. 단면적이 아까 전엔 단면적인데 지금 뭐예요?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러면 단면적은 S인데 반지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파이 R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파이 R 제곱. 요게 파이 R 제곱이니까 원식. 요렇게 되니까 원식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이 2배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를 제가 요렇게 좀 써볼게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들어가 주면 로우에 2에 L에 파이에 제곱 들어가면 4분의 1 R 제곱 요렇게 되고요. 자, 제가 화면에서 나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칠판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식이죠. 이게 원식이고요. 자, 요게 원식이죠. 요게 원식이에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4분의 1에 2만 남게 되죠. 4분의 1에 2. 그러면 2는 1분의 2니까 번분수 안에 거 바깥에 거 하면 몇 배? 8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4번. 자, 그래서 40번 봤고요. 자, 41번. 41번. 어떤 길이에 2배를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대요.
그럼 원래 저항값이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엔 좀 빨리 한번 해보죠. R은 로우의 S분의 L인데 길이를 지금 2배라고 했고요. 단면적을 3분의 1이에요. 앞에 문제는 반지름이었는데 이번엔 단면적이래. 그러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요 부분 이건 원식이죠. 요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잖아. 원식.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3분의 1분의 2만 남게 되고 2는 1분의 2니까 번분수 안에 거 바깥에 거 하면 6배가 되는 거죠. 6배.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교하는 문제 한번 봐봤고요. 자, 요번엔 난이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42번, 43번, 44번. 요 3개.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면 뭐 45번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45번은 이제 따로 풀어드리고 42, 43, 44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건 조금 풀이가 기니까 지우고 자 42번 자 4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42번 문제 풀다가 배터리가 다 됐는지 음성이 이제 잘려 갖고요. 배터리 교체하고 지금 이제 다시 42번 보겠습니다. 자 42번, 43번, 44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들 많이들 틀리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세 개의 포인트가 일단 뭐냐면 이거예요. 최적이 일정하다.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R은 로우의 단면적 A, 저는 이제 A라고 이제 자꾸 나오는데 요즘 풀이가 S라고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냥 S라고 쓸게요. 요렇게 이제 되는 게 이게 원식이에요. 이게 원식.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전선이 요렇게 이제 있는데 이 최적이 일정하다는 게 이제 뭐냐면 전선이 있을 때 이 전선에 지금 길이를 2배로 늘렸잖아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쫙 잡아당겼을 때 길이를 늘리게 되면 전체 요놈이 전선이 가고 있는 전체의 최적 요거는 같아야 되니까 처음 상태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전선이 이렇게 작아져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옷 같은 거 잡아당기면 이렇게 옷 늘어나잖아요. 전체의 면적은 같지만 옷이 이제 솜 같은 거 이렇게 늘어나니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얘기는 없지만 이 최적이 일정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길이가 2배로 늘려지면 단면적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단면적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R은 로우의 단면적 S의 L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요 면적이 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요게 원식이잖아요. 남는 건 뭐만 남아요? 2분의 1에 2만 남게 되죠? 그럼 요거는 1분의 2니까 번분수 안에 거 바깥에 거 하면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2, 43, 44번이 이제 요거 관련된 이제 문제고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풀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번 4배 늘렸으니까 최적은 이제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6배, 44번 마찬가지 2배로 늘렸으니까 2분의 1이 돼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85인지 되겠죠. 4배가 되니까 20 곱하기 4에서 80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45번. 45번. 전선의 길이를 4배로 늘렸을 때 처음에 저항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선의 반지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했어요. 자, 최적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는 없고 지금 처음 저항값을 유지한대요. 그리고 반지름을 물어봤고요. 그러면 R은 로우의 단면적 S분의 L, A분의 L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고 파이 R 제곱으로 바뀔 수가 있을 텐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자, 이걸 4배로 늘렸대요. 이걸 4배를 늘렸대요. 그러면 반지름 요놈을 얼마를 해야 약분이 돼서
처음값이 되겠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4고 여기가 얼마가 돼야, 이거 가로가 없다라고 할게요. 가로 얼마가 없다라고 할게요. 가로가 없어요. 얼마가 돼야 얘가 되겠어요? 4가 돼야 되겠죠? 이 크기의 값이. 근데 지금 여기 반지름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4가 되려면 2r 그러면 제곱이 되니까 로우에 4l의 파이에 제곱되면 4의 r 제곱. 그러면 여기 값 요거는 원식 요게 되는 거고, 요거 4하고 요 4가 약분이 돼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반지름을 2배로 늘리면 같아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답만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능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문제 나와봤자 한 문제니까 그냥 뭐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몇 배를 늘리고 뭐 최적이 일정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워낙 다양한 변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도 어지간한 문제가 다 수록이 된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게 몇 문제냐면 7문제예요, 7문제. 이것까지 하면.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게 이제 있다 보니까 외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요런 뜻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5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46번 보겠습니다. 46번. 자, 어떤 저항 아래 전압 V를 가했더니 전류가 I가 흘렀다. 이 회로의 저항을 20%를 줄이면 전류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 I는 R분의 V, 이게 원식이죠? 이게 원식이고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저항을 20% 줄였대요. 그러면 이거 퍼센트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20%를 줄이면 얼마예요? 0.8이죠? 1을 기준으로 20% 줄였으니까 0.8이잖아. 자, 그러면 이게 원식이죠? I는 R분의 V.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1분의 0.8 이것만 남죠? 그럼 요거 계산기 누르면 1.25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3번. 뭐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20% 저게 숫자만 바뀌어요. 뭐 30%, 15% 이렇게 숫자만 바뀌어요. 자, 다음 47번. 자, 47번, 48번, 49번 뭐 요런 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암기만 하고 가셔도 되는데요. 자, 간단하게 볼게요. 전구를 점등하기 전에 저항과 점등한 후에, 전과 후에 저항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자, 점등을 하게 되면 온도가 상승을 해요.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이제 커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답이 1번입니다. 점등 후에 저항이 크다. 자, 48번.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도율이 커져서 온도계수 V의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이게 음이죠. 양의 계수값이라는 게 있고 음의 계수값이라고 있는데, 보통 양의 계수를 보통 뭘 기준으로 잡냐면 금속을 가져요. 금속. 금속을 기준으로 한 걸 양이라고, 정특성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 V의 특성을 갖는 거를 보통 이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반도체라든가, 우리가 이제 기기에서 정유기 파트에서 다루는 거죠.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전해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V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V의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구리는 금속이니까 정특성이죠. 그래서 1번이 되겠고, 반도체, 탄소, 전해액 이거는 원소죠. 금속이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은 V의 특성을 갖는다.
49번 같은 문제네요. 온도계수가 부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뭐냐라고 인지했는데 경동선, 백금선, 텅스텐 이런 것들은 다 금속이죠. 이건 금속이고 서미스트 이거 반도체 소자죠. 반도체 소자.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9번까지 한번 봤고요. 일단 뭐 이론 1장의 첫 번째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